안녕하세요. 변호사 황은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묻지마 성범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은 묻지마 범죄는 성범죄만이 아니라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묻지마 테러, 이렇게 여러 범죄 유형에서도 동기가 뚜렷하지 않은 범죄는 항상 가중해서 처벌을 해요. 그런데 성범죄에서 이런 무차별 성폭행 엄하게 처벌되어야 될 범죄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사례를 들어볼까요? 주택가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아닙니다. 20대 여성이 타고 있었는데 몇 층을 올라가는데 건장한 남성이 타네요. 역시 20대 남성이고 여성은 조금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웃 주민일 것 같은데 별난 반응을 보이기가 좀 어색한 상황이죠. 당연히 그냥 타고 올라가는데 몇 개 층을 올라가자마자 남성이 뒤에서 폭행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성은 혼비백산하여서 비명을 지르고 엘리베이터를 누르면서 문이 열리자마자 내리려고 하는데 남자가 따라 내려서 이번에는 성범죄, 성폭행까지 시도를 합니다. 여성의 비명을 듣고서 이웃 주민들이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을 했고 현행범 체포가 되었고 남자는 구속이 되어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명은 강간상해가 됩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 형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한번 법정의 모습을 비춰볼까요? 검찰은 이 범죄를 아주 나쁘게 봅니다. 이 남성을 CCTV를 보니까 며칠 전부터 엘리베이터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역시 주민이었어요. 청년이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몇 번 돌아다닌 자료가 나왔거든요. 검찰은 이것을 계획적인 성범죄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성을 이렇게 목표로 삼았다. 이런 것까지 검찰의 주장이면서 검찰은 구형을 얼마나 했을까요? 21년 6월이라는 엄청난 구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호인 쪽에서도 만만치 않네요. 역시 변명을 합니다. 양형을 낮춰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뭐가 했을까요? 일단은 남성이 고립된 생활을 하는 20대 청년이다. 그리고 이 청년은 성욕을 해소하는 이런 조절력을 배울 기회가 없었다. 그리고 망상에도 시달린다. 약간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양형 사유를 들고 나옵니다. 20대 여성들은 군대도 안 가고 나는 이런 여자들을 보면 건질 수가 없어. 이러면서 망상 증상에 시달렸다고 하면서 정신병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재판부가 이런 경우에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물론 검찰은 그런 주장이 말도 안 된다고 공방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성범죄를 보는 시각은 굉장히 엄정하고 피해자 중심적입니다. 이거는 어느 법정이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대부분은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의 피해 상황에 포커스, 중점을 둬서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웬만한 변명 사유는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정말 정신병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좀 더 의사의 진단이라든가 심리학자들의 소견 이런 것까지 다 붙여서 내도 사실 제가 볼 때는 크게 꼭 받아들여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성범죄에서는 결국은 어떤 점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된다면 피해자의 감정이에요.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여러 가지 후유증도 있고 정신적인 트라우마도 굉장히 심하게 이사도 거기서 살기가 계속 어렵겠죠. 주민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했는데 내가 거기서 계속 살기가 어렵다는 거죠. 법원은 얼마를 선고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8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21년을 넘는 구형을 했는데 법원은 8년을 선고했다. 좀 갭이 크기는 하지만 법원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는 사건이에요. 보통 일반 범죄, 어린아이거나 장애인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 일반적인 성범죄에서 상해 결과가 났을 때는 가장 중한 형들이 9년 내외에서 조금 정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도 사실 8년이라는 형을 선고를 한 겁니다. 자, 성범죄는 사실은 8년이라는 게 그 기준 내에서는 좀 높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다뤄본 사건들에서는 역시 8년은 피해자가 느끼는 그 공포감에 비해서는 너무 괴리가 크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 이게 법원에서도 조금 받아들여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사실은 저의 의견입니다. 8년은 어떻게 보면 가해자가 그 성적인 자기의 잘못이라든가 그 성행의 문제점을 개선하기에는 길지가 않은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피해자 역시 8년이 지나도 사실은 그 피해 감정에서 해소가 되고 극복이 된다고 하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성범죄, 묻지마 성범죄의 양형이 어떻게 정해질까? 어떤 가해자가 말하는
문제, 양형 사유들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까 하는 것들에 대한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저에게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